예,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오늘 핵심 유학 강의 4주차입니다. 자, 일단 책이 2차가 나왔어요. 인쇄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배송이 조금 늦어진 분들은 조금 늦게 받을 수 있는데, 자, 지금쯤은 여러분들이 받았으리라 믿고요. 자, 여러분 조금 안 받으신 분은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 핵심 유학 강의 4주차인데 여러분 이제 좀 진도가 늦었는데 우리 부지런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어떻든 간에 다 맞춰 드리겠습니다. 621페이지 여러분 보시면 교재 621페이지요. 12번 테마입니다. 과밀옥적원형내 중과세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습니다. 취득세 표준세율 배웠고 또 중과세율 또 배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오해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취득세 표준세율 상산팔, 무독립 815, U1020, 원팔, 030에 이거죠. 자, 그럴 때 유상승계 취득이요. 매매, 교환 등으로 공매, 경매 등으로 유상승계 취득했다. U10, 20, 농지는 3%. 농지 이외는 U10, 20, 2%에다가 옛날 취득세 2%에다가 등록세 2% 해서 4%잖아요. 농지 이외라고 그랬는데 일반적인 토지라든가 건축물은 유상취득했을 때 4%예요. 근데 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은 우리 배웠잖아요. 주택 유상취득했을 때는 낮은 표준세율이 따로 적용돼요. 그래서 농지 이외에서 일반적인 토지나 건축물 등을 말하는 거고, 주택은 따로 세율 정도입니다. 주택은 따로 표준세율, 낮은 표준세율. 자, 6억 원 이하다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는 복잡하죠. 그래서 취득 당시 가격에다가 3분의 2억 원을 곱하고 3을 빼고 거기다 100분의 1, 100분의 1 곱하고요. 그래서 우리 헷갈리니까 7억 5천일 때 몇 프로? 2%. 요거 교과시라고 했죠? 7억 5천일 때 2%. 9억 초과하면 3%. 요거 1에서 3% 이 취득 가격에 따른 낮은 표준세율. 요거는 따로 주택 유상취득 시는 낮은 따로 표준세율 정도입니다. 왜냐? 주택은 서민들과 관계되어 있고요. 그래서 세율이 낮습니다. 더 일반적인 주택보다. 또 그 다음에 또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은 따로 낮은 표준세율 1에서 3%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고요. 다만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주택을 취득한다거나 조정 대상 지역 외에 1세대 3주택부터는 이제 중과세하고, 또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는 법인은 주택을 보유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12% 중과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택 다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8% 또는 12% 이렇게 중과세를 하는 거예요. 자, 중과세율을 따로 배웠고, 또 1에서 3% 낮은 취득세 주택 유상취득 시 표준세율은 따로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거고, U10, 20 여기에 포함되는 거 아니고요. 자, 오해 없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취득세 중과세, 과밀옥적 원형내 취득 등 중과세, 그래서요 먼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또 과밀옥적 원형내 중과세, 대도시 내 중과세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취득세 중과세 세 가지에서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는 지난주에 배웠고, 오늘 이제 과밀옥적 원형내 중과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밀옥적 원형내 중과세는 옛날에, 자 보세요, 취득세는 중과세를 했는데 등록세는 중과세 안 했던 사안이 통합된 사안인데요. 과밀옥적 원형이요. 인구와 경제력이 고도로 집중되어 있는 이 과밀옥적 원형. 우리가 서울, 인천, 경기도 수도권 중에서도 과밀옥적 원형은 서울하고, 자, 그 기본세 보면 나와 있죠? 그 주변 도시들을 얘기합니다. 자, 서울, 인천, 경기도 중에서도 인구와 경제력이 고도로 집중되어 있는 이런 데서 이제 공장이 지어지거나 늘어나거나 본점용 주사무소용 빌딩이 지어지거나 늘어나면 인구 집중, 경제력 문제 심화되니까 중과세입니다. 자, 과밀옥적 원형내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율이 몇 배? 2배 합한 세율입니다. 그래서 유상취득 시는 표준세율 일반적으로 4%, 중과균세율 2%의 2배니까 4%, 합치니까 몇 프로가 됩니까? 8%로 유상취득 시 중과세하는 경우입니다. 자, 과밀옥적 원형내 중과세. 자, 어떤 경우에 중과세하는지 봅니다. 먼저요, 과밀옥적 원형내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하면서 일정한 사업용 과세물건 취득할 때 중과세입니다. 이때 과밀옥적 원형이요. 자, 다만 수도권 정비법에 의한 이 과밀옥적 원형. 다만 이 중과세에서 산업단지나 유치적 공업적은 중과세 제외합니다. 공장직이라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업단지 유치적 공업적은 제외하고, 자, 포함 제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장 신설 증설 시에 이때 공장은 도시형 공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본서에 보면 나와요. 도시지역 내
필수적으로 유치되어야 되는 공장인데 이런 도시형 공장은 제외합니다. 비도시형 공장을 신설, 증설할 때 중과세합니다. 도시형 공장 제외 꼭 확인하셔야 되고 우리 세법에서 포함 제외는 항상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확인하셔야 되고 자 과밀옥상 내에서 공장 신설, 증설 시에 이때 신설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이 신설될 때 중과세입니다. 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은 신설돼봤자 인구 집중, 경제적 문제에 큰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이 신설될 때 중과세하고요. 증설의 요건도 있는데 증설의 요건은 모르셔도 돼요. 기존의 공장에서 뭐 20% 이상 늘어나거나 면적으로 따져서 330제곱미터 초과해서 늘어나면 증설이라고 보는데 그런 거 몰라도 돼요. 하여튼 건축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이 신설될 때 중과세한다. 요거는 숫자를 한번 눈여겨봐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과밀옥상 내에서 공장 신설, 증설 시에 중과세하느냐? 공장 신증설하면서요,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취득할 때 중과세합니다. 또 공장 신설, 증설한 날부터 5년 내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과 기장비 취득을 중과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교재에서 주의 중과세 물건 다 제가 하이라이트 표시해놨어요. 건축물, 공장 건축물과 부속토지 추락 밑줄, 공장용 차량과 기장비 밑줄, 그리고 건재의 동그라미, 토의 동그라미, 차의 동그라미, 기의 동그라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자 신증설하면서 취득할 때 중과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밀옥상 내에서 공장 신설 증설하면서 이런 물건을 취득할 때 중과세한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만 거기 우리 교재 참고에 나와 있죠. 중과세 배제되는 경우. 요거는 시행규칙 내용이라 뭐 하여튼 과밀옥적 운영 내 중과세는 요게 이제 시험에 아주 가끔씩 나와요. 자, 그러니까 또 자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물어볼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는 요 정도 내용 정도를 아시면 충분한데요. 닦고는 대상이 없을 건데 이 중과세 배제되는 경우 요거는 시행규칙 내용이라 좀 깊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편하게 한번 이해하면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보세요. 과밀옥적 원역이라고 할게요. 여기가 과밀옥적 원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이 있습니다. 수도 서울이 있고요. 서울특별시가 있고. 자, 이럴 때 이 과밀옥적 원역 내에서 공장을 포괄적으로 승계 취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새롭게 과밀옥적 원역으로 인구 이입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주인만 바뀐 거지. 그래서 자, 공장의 포괄적 승계 취득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주인만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보세요. 업종 변경 하는 일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치약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칫솔 만드는 공장으로 하는 일만 바뀌었죠. 새롭게 인구 이입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또 과밀옥적 원역 내에서 내로의 이전이요. 이것도 새롭게 과밀옥적 원역으로 인구 이입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주의할 것은 단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있죠. 서울로의 이전이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로의 이전은 중과세합니다. 서울은 고도로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로의 이전은 중과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해하면서 뭐 하는 일만 주인만 바뀌었고 하는 일만 바뀌었고 내에서 내로 이전하고 뭐 이런 것들은 새롭게 인구 이입이 없으니까 중과세하지 않는다. 단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로 이전은 중과세 한다더라.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과세 배제되는 경우 공장의 포괄적 승계 취득 주인만 바뀌었죠. 업종 변경 하는 일만 바뀌었죠. 당의 과밀옥적 원역 내에서의 이전 새롭게 인구 이입이 없죠.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단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로 이전 및 타인 소유 공장을 임차하여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을 신설한 날부터 2년 내 이전하는 경우 제외. 자, 이 말은 자, 제외한다는 말은 중과세 한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배제되는 경우에서 제외하는 거니까 아닌 건 기죠. 그래서 이중부정이니까 중과세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로 이전이라든가 타인 소유 공장을 임차에 경영하던 자가 공장 신설한 날부터 2년 내 이전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는 중과세 한다더라. 이렇게 눈여겨봐 놓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달달달은 못해도 괜찮아요. 이해하면서 눈에 익혀두면 돼요. 대충. 자, 기존 공장 철거 후 1년 이내 동일 규모로 다시 지었다. 새롭게 인구 이입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과세하지 않고요.
공장 설립 신고 또는 승인이 있거나 건축 허가를 받은 후에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해서 대도시로 편입됐습니다. 여러분, 나는 원래 바깥에 있었어요. 과밀억정은요. 근데 행정구역이 바뀌어가지고 대도시로 편입되는 거 나보고 어쩌라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당연히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 공장 신설 증설요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때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토지건축물을 취득을 했는데 부동산을 취득하고요. 5년이요. 5년 경과된 후에 공장을 신설 증설합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취득 후 5년 경과된 후에 공장 신증설하면 이런 거는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취득 후 그럼 법령의 반대식으로 5년 이내 공장 신증설은 5년 이내 공장 신증설은 중과세 하겠죠, 여러분들? 5년 이내 공장 신증설은 중과세 한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년 이내 공장 신증설은 중과세 한다더라. 이렇게요. 5년 경과된 후에 공장 신증설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5년이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 눈에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노후 차량이나 기계 장비 일정 기간 내 대체 취득도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달달달 뭐 다 외우고 그러는 건 아니고 이해하면서 눈에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중과세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과밀억정 운영 내 중과세, 첫 번째 과밀억정 운영 내에서 공장 도시형 공장 제외하고 비도시형 공장을 신설 증설하면서 일정한 사업용 과세물건,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차량 기계 장비 이런 것들을 취득할 때 중과세한다. 또 중과세 배제되는 경우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봅니다. 과밀억정 운영 내에서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이지 지점용이나 분사무소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교재에 표시되어 있죠. 지점이나 분사무소용 아니고요. 또 이거 사업용이어야 되고 부동산 이때 취득은요. 이때 부동산 취득은 떡하니 자, 과밀억정 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신축, 증축 짓거나 늘릴 때 새롭게 인구 이입이 있다고 봐서 중과세하는 거예요. 기존의 빌딩 승계 취득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주인만 바뀐 거잖아요. 새롭게 인구 이입이 없다고 봐가지고 역시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아까 공장도 승계 취득 중과세 안 했죠? 똑같습니다. 과밀억정 억직 운영 내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신축, 증축할 때 중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지점이나 분사무소용 아니고 비사업용 아니고 사업용 부동산을 신축, 증축할 때 중과세하는 거지. 요거 승계취득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또 보시면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부동산을 위탁자가 신탁기간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신탁 종료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포함한다. 하여튼 신탁한 부동산도 포함해서 중과세한다더라. 읽어보시면 되고요. 줄긋고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 아까 신축, 증축, 지점 분사무소 아니고 이런 것들 정도 눈여겨보시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제일 중요해요. 과밀억정 내에서 공장 신설 증설하면서 일정한 사업용 과세물건 취득할 때 중과세한다. 또 과밀억정 운영 내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신축, 증축할 때 중과세한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스토리로. 자, 주의할 것 몇 가지 살짝 눈여겨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대도시 내 중과세입니다. 13번 테마요. 대도시 내 중과세인데 여러분 우리 여기서 대도시라는 것은 여기 대도시는 큰 도시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정 운역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과밀억정 운역이라고 가지고 왜 대도시라고 했냐? 자, 그 이유 말씀드렸죠? 예전에 취득세는 중과세 안 했는데 등록세에서 중과세했던 사안을 자,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내에서 중과세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중과세합니까? 표준세율의 3배 한 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세율은 외우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대도시 내 중과세 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대도시 내에서요, 법인을 설립. 자, 여러분 제가 하는 대로 거기 우리 교재 621페이지 제가 하는 대로 이렇게 하세요.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이요. 휴면법인 인수하는 경우 포함해서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하면서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예요. 대도시 내 법인 설립하면서 대도시 부동산 취득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면서, 지점이나 분사무소 설치하면서 대도시 부동산 취득하거나 대도시 바깥에서 내로 자, 전입함에 따라서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이렇게 중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대도시 내 중과세요. 대도시 내 법인 설립하면서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 설치하면서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대도시 바깥에 내로 법인을 전입하면서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이렇게 중과세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설립, 설치, 전입하면서 대도시 부동산 취득할 때 중과세한다. 자, 그리고 나머지 거기 잡다한 내용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맨 마지막 하단에요. 대도시 내에서 여러분 유치적, 공업적은 제외하고 공장을 신설 증설하면서 역시 대도시 부동산 취득할 때 이렇게 중과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꼭 알아두시고 넘어가서 보시면요. 621페이지요. 621페이지. 자, 이 624페이지 넘어가십니다. 확 넘어가 버렸네요. 죄송합니다. 622페이지요. 맨 위에 있는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 요건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3번 중과세 제외되는 경우 거기에 별 표시합니다, 여러분. 중과세 제외되는 경우 있죠? 여기 여러분들이 별 표시합니다. 별 표시하시고요. 이게 이제 시험에서 몇 번 나왔단 말이죠. 이게 중요해요. 대도시 중과 제외업종이요. 대도시 내 중과세에서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왔는데 대도시 중과제 업종이라고 그래서 설치가 불가피한 업종들이 있어요. 예? 자, 서울 같은 데는 못 있게 하고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면 되겠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법령에 보면 34가지가 있어요. 법령에 보면 34가지가 있는데 그 34가지를 다 외울 수는 없고 우리가 찍어서 봅니다. 사회기반시설 사업이라든가 하나하나 다 체크입니다, 여러분들. 은행업 특히 중요합니다. 전기통신사업, 첨단기술산업, 또 첨단업종, 또 유통산업,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의료, 자, 할부금융업, 주택임대사업 같은 이런 것들은 자, 대도시 설치 불가피한 업종이라고 해서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할부금융업 이미 시험에 나왔습니다. 은행업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의료, 병원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터미널, 자, 화물터미널, 여객자동차 터미널 같은 거, 그 다음에 농산물유통센터, 도매시장, 또 가축시장 같은 이런 것들이요. 다 서울에는 못 있게 하고 지방에 다 내려보내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설치가 불가피한 업종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대도시 중과 제외업종 꼭 기억합니다.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사회간접자본시설업, 의료업 같은 할부금융업 같은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별 표시하고 기억합니다. 자, 대도시 내 중과세 이게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22페이지 14번 취득세 세율 적용. 요거는 중요한 테마가 아닙니다. 요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한번 그냥 그래도 혹시나 해서 한 번 정도 그냥 가볍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안 나오고 있는 거지만 어떤 거냐? 여러분 토지건축물 취득한 후요. 그러고 보니까 고기를 한번 드시고, 자, 고기 한번 드시고 목 운동 한번 하겠습니다. 목 운동 이렇게, 자, 운동 한번 합니다.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요. 우로 돌립니다. 제가 그래도 지금 목이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불편했었는데, 자, 왜 목이 불편했었냐고요? 지난주에 여기 촬영 끝나고서 가다가 제가 어떻게 한 번도 사고를 낸 적이 없었는데 25년 동안, 근데 20년 넘게, 하여튼 25년 넘게 제가 사고 한 번도 운전해서 제가 사고를 낸 적이 없었는데 제가 너무 고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잠깐의 방심으로 사고를 내가지고 제 차 일주일 동안 공업사 들어가 있다가 지금 오늘 나오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목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목도 안 좋고 그랬는데 이쪽에, 그래서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시점이죠. 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취득세 세율이요, 목운동 하시고 계신 곳에서 자, 편하게 한번 봅니다, 여러분. 취득세 세율 적용이요. 토지나 건축물 취득하고요. 5년 내에요.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자, 별장, 골프장 같은 이런 사치성 재산이 되거나, 그러니까
처음에 토지를 취득했어요. 자, 일반 토지를 취득해가지고 이게 이제 5년 내 용도 변경세 착공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골프장이 건설됐어요. 자, 또 처음에 일반 건축물이었는데 나중에 이게 고급 오락장 같은 것이 됐어요. 그럴 때는 이제 중과세랍니다. 자, 또 처음에 일반 토지 건축물 취득하고 나서 5년 이내에요. 이것이 이제 과밀업 적원용 내에서 본전,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 등 어떤 과밀업 적원용 내 중과세 대상이 됐어요. 자, 그랬을 때는 그 전체 가액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 처음에 토지 취득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10억이었는데 이게 이제 사치성 재산이 되면서 뭐 50억이 됐다. 그러면 그 50억 전체 가액입니다. 10억에서 50억 증가한 가액이 아니라 전체 50억 전체 가액에다가 해당 중과세를 정해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그러니까 사치성 재산이 됐으면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를 정하고, 그 다음에 과밀업 적원용 내 중과 대상이 됐으면 과밀업 적원용 내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요. 자, 토지건축물 취득 후 5년 내 용도 변경세 착공했을 때는 말 그대로 전체 가액에 대해서 10억이었는데 50억이 됐어. 50억 전체 가액에 대해서 해당 중과세율로 추징합니다. 근데 토지건축물 취득 후 5년 경과된 후에 용도 변경세에 착공했다? 그럴 때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앞서서도 토지건축물 취득 후 5년 경과된 후에 공장 신설 증설은 중과세 안 했죠? 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5년 내에는 중과세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5년 경과된 후에는 중과세 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자, 이거 뭐 바꾸면 뻔해요. 이거 바꾸면 자, 토지건축물 취득 후 5년 경과된 후에 이게 사실성 재산이 되거나 그랬을 때 또 과밀업 적용의 중과 대상이 됐을 때 해당 중과세를 추징하는 건데 전체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를 추징하는데 증가된 가액만 중과세한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증가된 가액이 아니라 전체 가액.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 교재에서 하이라이트 표시되어 있죠. 그 다음에 증가한 가액 X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 납부세액 당연하죠. 중과세율로 추징해서 전체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율로 추징해서 세금을 부과해요. 그럼 처음에 부동산 취득했을 때 토지건축물 취득 시 표준세율로 세금 낸 거는 기납부세액은 당연히 빼고 나머지만 납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봅니다.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고불악장용 건축물을, 그러니까 원래 사치성 재산 건축물이었는데요. 이걸 증축, 개축, 개수 등을 해가지고 이게 사치성 재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치성 재산을 증축, 개축, 개수한 경우와 일반 건축물이었는데 증축, 개축, 개수에서 고급주택이나 고불악장이 된 경우에는 여기 포인트 여기입니다. 그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일반 건축물 취득했을 때는 5억이었는데, 자, 3억으로 할까요? 숫자 좀 기억해 줄게. 자, 3억이었는데 이게 만약에 증축, 개축, 개수에서 고급택이나 고불악장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10억이 됐다. 3억이었는데 10억이 됐다. 그러면 10억 전체 가액이 아니에요. 아까하고 달라요. 전체 가액 10억이 아니라 증가된 건축물 가액 7억에 대해서 중과세율로 추징합니다.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차이점 보세요. 아까 토지건축물 취득 후 5년 내 이게 사실성 재산이 되거나 그랬을 때는 전체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를 추징합니다. 그죠? 근데 10억이었는데 50억이 됐다? 50억 전체 가액에 대해서. 근데 건축물, 사실성 재산을 증축, 개축, 개수하거나 아니면 일반 건축물이었는데 증축, 개축, 개수에서 고급주택, 고불악장이 됐다. 이럴 때는 그 증가된 토지 아니에요. 증가된 토지 건축물 가액이 아니라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 대해서만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억이었는데 10억이 됐어. 그러면 10억이 아니라 증가된 건축물 가액, 3억에서 10억 된 증가된 건축물 가액 7억에 대해서만 중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꾸면 뭐 일반 건축물을 증축하여 고급택이 된 경우에 전체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로 추징한다 그러면 틀려요. 증가된 건축물 가액만 중과세합니다. 토지도 아니고요. 차이점 비교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거가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차이점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좋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있죠, 우리 교재. 이건 어떤 거냐면 과밀업 적원용 내 공장 신설 증설의 경우에 사업용과 사업용의 소유자와 공장 신설 증설한 자가 다른 때는 그 사업용과 사업용의 소유자가요 공장을 신설 증설한 것으로 봐서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여러분 이건 어떤 건지 그냥 한 번만 또 이해하시면 돼요. 편하게. 자, 예를 들어서 갑이란 사람이 토지 소유자예요.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을이 갑의 토지 위에 공장을 신설 증설했습니다. 여러분 요 공장입니다. 예, 공장처럼 안 보이더라도 공장으로 생각하셔야죠. 자, 그래서 굴뚝에서 연기 나고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을이 갑의 토지 위에 공장을 신설 증설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사업용 과세 물건의 소유자와 공장 신증설한 자가 달라요. 이럴 때 누구한테 중과세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중과세한다고요? 이 사업용 과세 물건의 소유자에게 얘한테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업용 과세 물건의 소유자에게 중과세를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바꾸면 뻔하죠. 뭐 시험에서 사업용 과세 물건의 소유자와 공장 신증설한 자가 다른 때는 공장 신증설한 자에게 중과세한다고 바꾸겠죠? 아니고 사업용 과세 물건의 소유자에게 중과세합니다. 이렇게 한번 이 그림을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공장 신증설의 착수한 날까지 기간이 5년을 경과한 사업용 과세 물건은 그러하지 않다. 아까 우리 애초에 봤어요. 토지건축물 짓고 5년 경과된 후에는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했습니다. 5년 내에 자, 신설, 증설만 중과세합니다. 자, 이런 얘기고.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 동그라미 4번은 여러분, 우리 교재 동그라미 4번은 이건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죠. 이미 앞에서 했습니다. 동일한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을 당할 때는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바꿔서 나왔겠죠? 네, 두 번 그렇게 나왔습니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해서 14번 테마 취득세 세율 적용은 편하게 여러분 보시고요. 그 다음에 623페이지 15번 세율 특례입니다. 자, 별표시 여러분들이 큼지막하게 자, 2개 하시고요. 이건 뭐 3개 해도 뭐 무방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자,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데 일단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잘 여러분들 별표 2개 큼지막하게 하시고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세율 특례 한번 잘 보시고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중요한 거, 제가 항상, 근데, 세율 특례 보려고 그랬더니 우리 핵심 꼭 출제 예상 문제가 나오네요. 그래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여러분요. 먼저 보세요. 취득세 지금까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쭉 배운 내용 취득세 세율을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문제를 통해서요.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세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1번에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취득 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에 표준세율을 적용하며 그 표준세율은 50% 범위에서 지자체 장이 조례로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자, 가감 조정할 수 있죠. 2번 봅니다. 지난주 배웠어요. 사치성 재산에서 고급주택 배웠습니다. 일구 건축물의 엘리베이터, 적자 중 200km 이하 소형 제외하고요. 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에 공동주택과 부속 토지는 제외, 즉 단독주택을 말한다는 거예요. 공동주택에 뭐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없을까 봐. 그래서 이거 단독주택 기준이죠. 은 취득 당시 시가 순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고급주택이 된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하고 단독주택에서 고급주택 요건에서 에스컬레이터하고 수영장은 설치만 돼 있으면 둘 중에 하나 설치만 돼 있으면 고급주택이 되죠. 근데 엘리베이터는 설치돼 있으면서 취득 당시 시가순액이 얼마? 9억 원을 초과할 때만 고급주택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하신 분이 땅값 싼 곳에 집 줘가지고 엘리베이터 설치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무조건 고급주택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자, 집값, 땅값은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얘는 엘리베이터는 가액기준과 결합하죠. 3번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는 게 원칙적으로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 몇 배? 4배 합한세율을 적용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나왔다.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기준세율의 4배 합한세율. 자, 교재 우리 622페이지까지 봤습니다. 제가 문제를 풀어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시면 4번입니다, 여러분들. 과미력 적원형 내에서 공장의 신설 증설을 위한 사업용 과세 물건에 대하여는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과미력 적원 내 중과세 나왔다 어쩌고저쩌고. 자, 과미력 적원 내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 몇 배? 2배 합한 세율이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대도시 내에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면서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표준세율의 3배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단 업종 변경이나 업종 추가는 없다. 틀렸어? 5번.
정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대도시내 중과세 나왔다. 아까 봤습니다. 대도시내 중과세 나오면 취득세에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등록면에서도 그렇고 항상 대도시내 중과세 나오면 중과세 제외 업종인지를 대도시 설치 불가피한 업종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의료비요. 그럼 병원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서울에 못 있게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의료, 자,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사회간접 자본시설업, 자, 의료, 할부금융업 이런 것들 중과세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의료업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중과세한다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의료업은 중과세하지 않는다. 자, 의료업. 자, 대도시 중과제 업종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자료는 여러분들이 제가 자료는 또 문제 계속 또 첨부해 드리는데 다만 우리 진도하고 딱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회차별로 딱 다운받으셔가지고 그 문제를 좀 보면서 이렇게 자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세율특례인데 자 우리 지난주에서 오늘 배우는 내용들이 이제 오늘까지 배우는 내용이 최고 어렵습니다. 지방세에서는.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어려운 부분이 이제 재산세 토지 구분이 나중에 또 좀 어렵고요. 자 요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들을 잘 하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니까 잘 여러분들이 버텨내셔야 되겠습니다. 자 표준세율 우리 크게 취득세 세율은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예. 이렇게 세 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럴 때 우리 세율 특례입니다. 여러분, 이 세율 특례는 제가 배경적인 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자, 요거는 배경적인 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세율 특례는 자, 2010년도까지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었을 때, 분리되어 있을 때, 요 세율 특례요. A라는 어떤 사안이 있었었는데, 이 A 사안에 대해서요, 예전에 통합 전에 취득세는요, 요걸 과세를 안 했었어요. A라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취득세 예전에는 2%였었는데요. 자, 사실상 재산이 아닌다면 2%였었는데, A라는 사안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했어요. 근데 이게 등록세에서는 등기 공짜로 안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등록세는 과세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취득세로 통합됐잖아요. 자, 뭐하러 두 번 신고하냐? 한 번 해야죠. 그래서 취등록세를 통합을 시켰는데, 그럼 보세요. 세목관서에 따라 등록세를 통합시켰는데, 종전보다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일치가 돼야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걸 갖게 해주려고 하니까, 우리 현재 취득세 표준세율, 상삼팔, 무독립 815, 유십20, 원팔 03시에는 옛날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된 세율이잖아요. 여기서요, 예전에 취득세 과세되지 않았던 2%를 빼요. 자, 그래서 중과 기준 세율이에요. 우리가 취등록세를 통합하면서 연결나사 같은 역할을 하는 조정 세율을 공무원들이 만들어냈죠? 이거 2%잖아요. 중과 기준 세율. 그러니까 취등록세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옛날 취득세 과세되지 않았던 2% 비용을 빼요. 그러면 여기 뭐만 남아요? 등기비용만 남잖아요. 조금 전에 등록세만 과세했던 거. 양쪽이 일치하죠?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전에 취득세는 형식적인 취득이라고 해서 취득세를 과세 안 했어요. 근데 등기는 공짜로 안 해줘서 등기비용만 받았던 것을 이게 통합된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그럼 또 보세요. B라는 사안에 대해서는요. 옛날 취득세는 과세를 했었어요. 자, 2%로. 근데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등록세는 과세를 안 했었어요. 그러면 이게 통합된 거예요. 그러면 자, 종전하고 똑같아지려면 취득세 비용만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이요. 취등록세를 통합하면서 공무원들이 만들어낸 조정세율 2%죠? 그럼 종전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를 적용하면 2%만 받으면 종전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거예요. 시험 문제는 다음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고르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A사안과 B사안을 섞어놓고 A사안을 고르라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다음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고르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요거 옛날 취득세는 과세했는데 등기등록 대상이 아니었던 거, B사안이 어떤 건지를 A사안과 섞어놓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A사안과 B사안이 섞어져 있을 때 이걸 골라내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 적용되는 경우와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 왜 이런 것들이 나왔는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취득세, 옛날 등록세 통합되면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형식적 소유권 취득에 대한 세율 특례인데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형식적 소유권 취득에 대한 세율 특례. 자, 예전에 취득세는 과세를 안 했었는데 형식적 취득으로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는 건데요. 자, 세율은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우리 교재 거기 예외가 있는데 동그라미 2번에 예외는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여기 무슨 얘기인지를 의미인지를 살짝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설명을 듣고 아 그런가 보다 하고서 그냥 지나가면 돼요. 이건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시험에서 세율 특례 문제가 여러 번 나왔는데 한 번도 시험에서 이 예외를 묻지 않았습니다. 항상 세율 특례 문제가 나올 때는 단 중과세 되는 경우는 아니다. 단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단서가 나오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요 단서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예외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을 하면서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원래 취득세 세율은 어떻게 돼요?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표준세율의 3배 한 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 하잖아요. 근데 이때 이 부동산 취득이 그냥 부동산 취득이 아니라 이때 부동산 취득이 여기 아래에 특례에 해당하는 부동산 취득이에요. 그럴 때 이제 이 특례 세율에 3배 세율을 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동산이 그냥 부동산 취득이 아니라 특례에 해당되는 그 부동산 취득일 때는 그 특례 세율의 3배로 중과세합니다. 하여튼 그런 거니까 예외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 적용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걸 아는 게 포인트입니다. 먼저요. 개인 간의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와 환매한 경우에 이 매도자 매수의 취득이요. 자, 개념 완성, 즉 심화 과정을 들었던 분들은 제가 심화 과정에서도 그 얘기 드렸었는데 자, 여러분 제 동창 얘기를 안 해드릴래야 안 해드릴 수가 없네요. 자, 한번 보세요. 갑과 을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 보세요. 갑과 을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친구 있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중고등학교 때 이제 그러니까 아주 친했던 건 아니고 다른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좀 보고 그랬던 애들이 저 한 친구가 있어요. 동창이 있는데 학교 졸업하고서 아주 오랫동안 연락이 없다가 있죠. 얘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반갑잖아요. 그래서 뭐 야 어떻게 지내냐 막 안부 묻고 막 그랬는데 얘가 갑자기 있죠. 그 돈을 좀 자기가 제주도 어디에 있는데 급해서 그러는데 돈을 좀 붙여주면 일주일 후에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아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일주일에 꼭 줘야 되는데 하면서 보내줬거든요. 근데 일주일이 됐어요. 연락이 있어요?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바로 또 연락하기는 또 그렇잖아요. 또 전화 또 해보기는. 그러니까 기다렸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일주일 지났는데 또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더니 연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알만한 걔 친구한테 다른 동창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 녀석이 다 그러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 그런다고 하길래 아유 이 녀석 오죽하면 그냥 그러고 다니겠어요. 그래서 그냥 저를 잊어버렸는데 까맣게. 근데 여러분 있죠? 그 사건 이후로요 아주 오랫동안 연락 없던 동창이나 친구가 연락 오면 있죠?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얘가 왜 전화했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갑과 을이요. 자 동창입니다. 동창인데 별로 안 친한 동창인데 갑이 돈 빌려갔어요. 빌려주면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을이 갑한테 야 너 사업하는 애가 네 명이 부동산 갖고 있지. 너 그러다 잘못되면 일단 큰일 난다. 일단 나한테 팔어. 대신 네가 형편이 괜찮아지면 다시 되살아갈 수 있는 환매권을 유보하는 특약을 맺자. 그래가지고 환매 특약을 맺고요. 소유권을 전했습니다. 자, 환매 기간 내 환매 대금을 나중에 치르고요. 갑이 야, 을 다시 나한테 팔아라. 그래서 환매권 행사합니다. 그러면 이 환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을 보세요. 을 입장에서 보면 이거 그냥 왔다 간 거예요. 갑 입장에서 보면 그냥 갔다가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형식적 취득이라고 그래서 취득세는 과세 안 했었어요. 옛날에. 취득록세 통합 전에. 근데 등기는 보세요. 등기는 옛날 등록세, 등기는 갑에서 을로, 을에서 갑으로 등기 공짜로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등록세는 과세했어요. 이게 통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갖게 해주려고 하니까 취득록세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요거 등기비용만 받으면 되잖아요. 자, 옛날 취득세 과세하지 않았던 2%를 빼면 되잖아요.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었냐? 또 이렇게도 나왔었어요.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은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 환매한 경우에 이 매도자 외소의 취득은 표준세율에 중과 기준세율을 합한세율 적용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합한세율이 아니라 보다 뺀 세율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봅니다. 등기비용만 받는 겁니다. 자, 또 보시면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고주택 제외하고 및 부속 토지 취득이에요. 여러분,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 토지를 취득한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어린 시절에 친구를 만나요. 학교 갔다 오다가. 그러면 아주 어린 유년 시를 생각해 보세요. 친구를 만나면, 야 친구야 너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이렇게 얘기하지. 야 친구야 너 우리 아빠 명의 집에 놀러 올래? 그래요? 아니면 야 친구야 너 우리 엄마 아빠 공동 명의 집 있어. 그 집에 나 가족인데 너 놀러 올래?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지,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하지. 제가 장성에서 무주택 1가구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부모님 돌아가셔요. 그래서 내가 그 집을 상속받아. 그러면 그 집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이고 지금도 우리 집이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거 형식 취득으로 옛날 취득세 과세 안 했어요. 근데 등기는 부모님에서 내 명의로 공짜로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등기비용만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득세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빼 2%를. 그러면 등기비용만 남잖아요. 그래서 자, 그런 얘기입니다. 또 상속으로요, 취득세,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합니다. 자, 여러분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했다. 제가 오프라인에서는 앙케이트 조사 꼭 했죠. 심화과정에서도 했었는데 앙케이트 조사했습니다. 자, 내가 태어난 곳이 고향이, 내가 태어난 곳이 지금 동으로 바뀐 거 말고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 또는 읍 출신분. 자, 손. 내가 태어난 곳이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 읍. 자, 손 들어가면 들을까 말까 하면서 막 눈치 보면 손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 진짜 뭐 자기 고향 얘기하는데 왜 창피한가? 손을 들어야죠. 근데 막 쭈삣쭈삣하면서 손 드시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 어린 시절에 리 출신 분들 학교 갔다 오는데 부모님이 논밭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인사하고 막 뛰어가서 가방 옆에 던져놓고 부모님 일손도 돕고 거기서 뛰어놀면서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장성에서도 작용하는 농민이 돼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부모님 돌아가셔서 내가 그 농지를 상속받으면 그 농지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이었고 지금도 우리 논밭이다, 이런 개념으로 형식적 취득으로 옛날 취득세 과세 안 했어요. 근데 등기는 부모님 명의로, 내 명의로 공짜로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등기비용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했을 때도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를 적용합니다. 등기비용만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뭐 문제 풀거나 그럴 때,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 지금도 우리 논밭. 아버지! 그러면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도를 취득하거나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 취득이요. 아셨죠? 어떤 세를 적용한다?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를 적용합니다. 이거 비과세한다고 바꿀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이요. A법인과 B법인이 합병이에요. 형식적 취득입니다. 등기는 근데 공짜로 안 해줍니다. 다만 합병 후 중과 대상이 되면 당연히 중과세를 적용합니다. 공유물, 주의하셔야죠.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요. 자기 지분 그대로 나눈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공유물,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또 부동산 실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 등기로 인한 취득. 자, 여기 어떤 건지는 공시법에서 배우시고요. 자,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하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건 어떤 거냐? 공유물 분할이요. 가불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물을, 자, 지분 균등했습니다. 50%씩 분할하였다. 그냥 자기 지분 그대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 취득으로 옛날 취득세 과세 안 되는데 등기는 요거 공짜로 안 해줍니다. 그래서 등기비용만 받는 거예요. 공유물 분할로 인한,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에요. 다만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았어야지. 자, 50%씩이었는데 갑 60을 49% 냈다. 종전지분보다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요거는 이제 표준세율 적용됩니다. 종전지분보다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그래서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공유물,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도 역시 형식적 취득입니다. 그리고 그 바탕색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이거 그냥 참고적으로 봅니다. 어떤 거냐면, 참고적으로 보시면 이건 어떤 거냐면,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과세 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 시가편액으로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보세요. 아직 시험에 몇 년 전에 신설이 돼가지고 한 번도 안 나왔는데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가불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물입니다. 자, 보세요. 가불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물인데요. 공유물인데, 자, 요 공유물을 분할했습니다. 분할했다가 갑이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나중에 갑이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취득세 계산할 때요, 취득세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자기 지분을 제외한 초과 취득하는 부분의 시가편액으로 취득세 과세 표준을 정할 것인지, 아니면 단독 소유권 취득한 전체 시가편액으로 할 것인지.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전체, 이 분할된 부동산 전체 시가편액으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그냥 보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세율 특례, 형적 취득에 대한 세율 특례로 집중해서 계속 보시면요.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요. 번쩍 들어서 목조나 조립식 건축을 옮겼어요. 소유자 변동 없어요. 형식적 취득으로 옛날 취득세 과세 안 됐어요. 소유자 변동 없으니까. 근데 자, 표제부는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는 공짜로 안 해줍니다. 그래서 등기비용만 받아야죠. 그러니까 취득록세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이것도요,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종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1억이었는데 1억 2천이 됐다. 종종 건축물 가액을 초과한 2천만 원 부분은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요거. 자, 그 다음에 민법 규정에 따른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이요. 여러분, 부부가,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소유 재산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재산분할 정보행사에 내 목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형식적 취득으로 옛날 취득세 과세 안 됐어요. 근데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잖아요. 남편이 4명이로.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 기업번부터 비읍번까지가 중요해요. 얘네들이 이제 지방세법 내용으로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를 적용되는 경우. 다시요. 어떤 경우라고요? 돈 빌려온 동창들, 개인 간의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매매로서 환매권 행사한 경우. 왔다 갔다 한 거 이거. 저 등기 공짜로 안 해주고. 자,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 지금도 우리 논밭. 아버지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를 취득하거나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대상되는 농지 취득이요. 또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공유물 합의물 분할로 인한 취득,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이요. 이런 것들. 자, 꼭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15번은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얘는 시행령 내용인데 위에 거는 지방세법 내용이고 위에 게 중요하고요.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게 한 임목의 취득 있죠. 특이하게도 이것도 어떤 세율을 적용하느냐?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을 적용한답니다. 한번 눈여겨봐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중과 기준세 적용되는 특례 있죠? 봅니다. 요거는 예전에 취득세 비용만 받는 거죠.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니었던 건데 어떤 경우냐? 자, 중과 기준세 적용되는 특례예요. 근데 예외가 또 있는데 이 예외는 전혀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는데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이해 안 되면 넘어가도 돼요. 자, 과미력 적원역에서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했다. 원래 과미력 적원역 내 중과세 나왔다. 자, 이때 이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떡하니 집거나 내릴 때 신축 중축할 때 자, 취득세는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 몇 배? 2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입니다.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기준세 2배. 과미력 적용돼 중과세 나오면 근데 이때 이 부동산 취득이요. 그냥 일반적인 부동산 취득이 아니라 여기 아래에 특례에 해당하는 그 부동산 취득일 때는 이 부동산 취득이 그냥 부동산 취득이 아니고 그럴 때는 이 특례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3배 세율을 정합니다. 2%의 3배니까 6%. 자, 또 보세요. 사치성 재산 취득 시 우리가 별장이나 고불악장 같은 사치성 재산을 취득해요. 그러면 사치성 재산 취득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을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기준세율의 4배 합한 세율이잖아요. 근데 이때 이거는 어떤 거냐면 금방 나오지만 건축물을 개수해요.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은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인데 개수했더니 사치성 재산이 돼.
별장, 고불학장 같은. 그러면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인데 사실상산이 됐다. 그러면 그 중과기준세율의 5배로 중과세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냥 사실 별장, 고불학장 취득하면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기준세율의 4배 합한 세율인데, 자, 건축물 같은 거 개수했더니 사실상산이 됐다거나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인데 사실상산이 됐다. 이럴 때는 그 중과세율로 이렇게 중과기준세율의 5배 세율을 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느냐, 이걸 아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거기 623페이지, 자, 오른쪽 봅니다.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 첫 번째요.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이요. 면적 증가가 있는 개수는 제외. 항상 포함 제외 확인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건 어떤 거냐면, 자, 여기를 좀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얘기예요. 건축물을 개수한다. 여러분 보세요. 건축물 개수하면 건축물을 개수한다. 그러면 개수로 인한 취득이요.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하죠. 이런 간주 취득, 의제 취득의 경우에는, 자, 과세 표준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증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간주 취득은 증가한 가액이요. 그 증가한 가액에다가 어떤 세율을 정하느냐?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하는데, 근데 건축물 개수로 면적 증가가 있을 때는 증가된 면적 부분은요. 자,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에 이런 거 배웠어요. 건축물 신축하면 원시 취득이죠? 그잖아요. 그래서 원시 취득이니까 원팔 2.8% 세율이 적용되는데 원팔. 근데 건축물을 여러분 보세요. 증축이나 개수 등을 합니다.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 등을 합니다. 그래서 증축이나 개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면적의 증가가 있을 때 이 증가된 면적 부분은 보세요. 증가된 면적 증가가 있는 경우에 이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이 아니잖아요. 신축과 재축이 원시 취득이지 증축이나 개수는. 그런데도 이거를 원시 취득으로 봐요. 그래서 원시 취득으로 보니까 원팔 2.8%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건축물 신축했을 때 세율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면적 증가,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인 경우에는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봤죠. 그래서 원팔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원팔 몇 프로요? 2.8%요. 그래서 이렇게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적용되는 건축물 개수에서는 면적 증가인 개수는 제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꼭 중요한데요. 이거 잘 비교해 주셔야 되는데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했을 때와 면적의 증가했을 때 꼭 비교해서 알아주셔야 됩니다. 세율을. 자,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증가한 가액에다가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면적 증가인 개수는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선박, 차량, 기계, 장비 종류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했거나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했을 때 이 증가한 가액에다가, 자, 이렇게 증가한 가액에다가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갑이라는 사람이 밭을 갖고 있었는데 대로 지목이 변경된다. 자, 그러면 대로 지목이 변경된다. 그러면 지목 변경 전에 시가순액 1억, 지목 변경 후에 시가순액 5억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가 간주해서 취득세부가 되죠. 이때 과세 표준은 어떤 게 되느냐? 증가한 가액이요. 자, 증가한 가액 얼마요? 4억. 과세 표준이에요. 그러면 이때 세율을 어떤 세율을 정하느냐? 간주 취득은 증가한 가액에다가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2%를 적용해요. 그래서 4억이 2%니까 248, 8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취득세 지목 변경의 경우에 우리가 과세 표준은 증가한 가액으로 하고 세율은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하고요. 자, 이렇게 세액 계산하는 거 계산 사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 간주 취득의 경우에 증가한 가액에다가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또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도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역 니은을 묶어가지고 뭐라고 써놔요? 거기 교재에다가 간주취득이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간주취득의 경우에 어떤 세를 정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자, 번호는 세 가지로 되어 있지만 우리 세분하면 네 가지잖아요. 자, 건축물 개수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차량 개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같은 간주 취득의 경우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우리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도 지난주에 과세 표준 어떻게 구하는지 배웠어요. 어떻게 구하는지 배웠냐면 이 법인 소유의 전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 가액, 토지, 건축물, 차량 등의 가액이 10억이다. 취득세 대상 물건의 총 가액에다가 자, 과세되는 지분 비율 곱합니다. 60%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사례 제가 들었던 게 그러면 6억 과세표 나오잖아요.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그럼 여기 6억에다 어떤 세를 정하느냐?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2%를. 그래가지고 6억이 2%니까 2, 6, 12. 자, 그래서 1,2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요, 산출세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 계산 사례 연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자,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 일단 중과 기준세율 정되는 특례에서 네 가지. 간주취득의 경우 네 가지는 어떤 세를 정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를 정합니다. 그 외에는 이제 기역, 니은, 디귿번 확실하게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리을번부터는 그냥 납세무자, 취득세 납세무자에서 나왔던 건데 한번 그냥 눈에 쭉 익혀두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눈에 한번 익혀두면 돼요. 이런 것들은 이런 경우에도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를 정한다. 납세 의무자에서 나왔던 것들이에요.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시효번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경우에 이 토지 소유자의 취득에 대해서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를 정합니다. 택지 평평하게 밀어놨는데 거기다가 조경공사 등을 합니다. 정원 등을 조성 설치한다. 그러면 토지 가치가 증가하겠죠? 그 가액 증가, 즉 간주취득처럼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 토지 소유자의 취득도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2%를. 시효번 당연히 체크고요. 기역, 니은, 디귿하고 시효번 체크입니다. 제가 찍어주는 것만 보세요. 일단 레저시설이요. 레저시설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 레저시설 돼지꼬리 땡냐합니다. 돼지꼬리 땡냐에서 뭐라고 써놔요? 골프 연습장 등. 자, 골프 연습장 나왔다. 레저시설, 레저시설,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장, 레저시설, 골프 연습장, 레저시설, 레저시설, 골프 연습장. 이런 시설물 취득했을 때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여러분 돼지꼬리 땡냐에서 써놓으시고요.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은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또 지읒번도 중요합니다.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밑줄입니다. 지적공상 지목이 묘진 토지 취득도 어떤 세율을 정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2%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토지 취득은 4%지만 지목이 묘진 토지는 중과 기준세율 2%를 적용하니까 세율이 낮습니다. 또 취득번도 밑줄입니다. 임시은행장, 공산장, 사무소 등 사성재산 제외고요. 임시건축물이어도 별장, 고부락장 같은 사성재산이면 무조건 중과세입니다. 임시건축물 취득으로 전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쫙 밑줄입니다. 어떤 세율 정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임시건축물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임시건축물이요. 공산장, 사무소 같은 임시 공연 흥행장 같은 임시건축물, 사치성 재산 제외입니다. 임시건축물이어도 별장, 고부락장 같은 사치성재산이면 중과세입니다. 제외하고 임시건축물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때는요. 얼마 있으면 없어질 거니까 1년 이내일 때는 이거 비과세입니다. 얼마 있으니까 없어질 거니까 비과세. 1년 이내면 비과세. 근데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는 1년 초과하면 과세인데 어떤 세율 과세한다고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에요. 그래서 꼭 비교합니다. 임시건축물도 존속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존속기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해 둡니다. 임시건축. 자, 건축물 개수의 경우도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받고 여러분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그리고 시읒번 그리고 이응, 지읒, 치읒번까지만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키읔번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중과 기준세율 정되는 특례 꼭 기억할 거, 간주취득의 경우에 네 가지, 그죠? 그 다음에 또
골프연장 같은 시설물 취득하거나 지목이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할 때 토지 소유자의 취득이나 이것도 간주 취득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지목이 묘진 토지 또 임시건축물 취득했을 때 어떤 세율을 정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요. 임시건축물은 존속기간 1년 이내면 비과세, 1년 초과할 때 임시건축물 취득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됩니다.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자, 문제 하나 풀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핵심 꼭 출제 예상 문제 봅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세율 중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뭘 고르라고요?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걸 고르래요.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된 부분 어떤 세율 정합니까? 네? 중과 기준세율이에요? 건축, 아까 비교해 드렸잖아요, 여러분. 건축물 개수로 가액이 증가가 있을 때 그런 간주취득의 경우가 증가한 가액에다가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지, 건축물 개수로 면적 증가가 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봐서 원팔 2.8% 표준세율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건축이나 개수로 인해서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 취득이 아니지만 원시 취득으로 봐서 원시 취득으로 보니까 원팔 2.8%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아니에요. 1번 정답이죠? 네, 1번 정답이고. 나머지는 선박차량 기회장비 종류 변경으로 가해 증가했을 때,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해 증가했을 때, 과점주지 간주취득 같은 이런 간주취득의 경우는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하고,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이요. 사실상산 제압 어떤 세율 적용한다?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요.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땐 비과세고 초과하면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자, 문제 하나 또 있습니다. 박스형 문제인데 보세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으로만 모두 묶은 것은 단 취득물건은 중과 대상이 아니라는 거. 주택 외의 부동산이고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예외는 그러니까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하여튼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세율을 적용하는 걸 고르랍니다. 자, 1기업번이요. 환매 등기를 병행한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 환매한 경우에 이 매도자 매수의 취득이요. 돈 빌려온 동창들 떠올리시면 되죠. 이거 왔다 가고 갔다 오고 형적 취득. 등기는 공짜로 안 해줘요. 그러니까 표준세율, 취등록세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2%를 뺍니다. 그러면 등기비용만 받는 거죠.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경우에 따른 토지 소유자 취득이냐. 그렇지. 금방 봤죠? 그래,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합니다. 2%. 자, 민법 규정에 따라 이혼할 때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 자, 부부가 혼인 후에 온 재산은 공동소유 재산입니다. 내 목 내가 찾아왔어요? 형식적 취득. 등기는 근데 남편의 내 목을 공짜로 안 해주죠? 그러니까 등기비용만 받는 거니까 이거는 어떤 세율이요? 표준세율에서, 그렇지.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리을번이요. 등기부분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공유물, 합의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내 거 내가 찾아갔죠? 형적 취득이요. 등기 공짜로 안 해주고요. 자, 등기부분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어떤 세율 역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입니다. 그래서 기억번, 그 다음에 기억번, 디귿번, 리을번.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을 적용되는 거. 니은번만 중과 기준세율입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좋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받고 제7절 취득세 부과징수는 뭐 중요하죠. 별표 3개짜리고 잠시 쉬었다가 우리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